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정보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맞습니다. MSI GP75 레오파드 9SE 제품 최종 리뷰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네, 9750H와 RTX 2060이 장착된 17인치 게이밍 노트북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엄청 빠방한 성능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벤치마크 성능 한번 보여드리고 장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봤는데 먼저 패스마크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벤치마크 시장이 되게 대혼란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AMD가 깽판을 쳐놨어요. AMD CPU가 이번에 출시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뭐 퍼센트 이런 거 보시면 더 헷갈립니다. 토탈 점수도 보지 마세요. CPU, GPU 점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 점수 12,000점. 네. GPU 점수 12,800점. 각각 네. 동일 모델 9750H와 RTX 2060으로 봤을 때 다 평균 이상의 성능은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최적화는 완벽하다. 풀 성능 잘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네, 카오스예요. 벤치마크 업계가 이 AMD 때문에 진짜,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제가 표에 띄워드린 거기서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건 CPU, GPU 점수만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치마크를 또 배터리 모드로 돌려봤습니다. 배터리 모드로 돌려보니까, 네, 배터리 모드로 CPU는 약 8,500점 정도 나오고요. GPU는 약 4,600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배터리 모드로 하면 CPU 성능이 약 30-40%좀 떨어지고 그리고 GPU 점수는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네, 유전원으로 하세요. 이 크다 큰 이 컴퓨터를 굳이 카페 들고 나가서 이렇게 배터리로 네, 그냥 배터리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정도는 아니다. 유전원 상태에서 충분한 풀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열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당연히 9750H 따끈따끈한 CPU죠. 뜨끈뜨끈합니다. 83도에서 93도까지 널뛰기 하는 온도를 볼 수 있었어요. 단, 해당 온도대에서 클럭은 2.6기가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준수한 클럭을 보여줘. 예, 뜨겁긴 하지만, 네, 나름 클럭 관리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도 성능은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면 온도 측정해봤습니다. 표면 온도가 최대 42도 정도 나와요. 저는 40도 넘으면 좀 불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해당 제품은 네, 발열로 인해서 표면 온도가 좀 많이 뜨거워지는 편이긴 합니다. 심지어 키보드 쪽까지 그 열기가 좀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시간 게임을 한다면 네, 키보드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좀 다소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음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소음 테스트 제가 소음 측정기 따로 산 걸로 진행을 했고요. 56dB, 7dB 정도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조용한 사무실과 조용한 승용차 사이? 애매하긴 하죠. 네, 애매하긴 한데 게이밍 노트북 치고 준수하지는 않다. 이게 뭐야? 그냥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 팬소음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행기가 날 것처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끄럽긴 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팬소음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 뭐, 워낙 발열이 빵빵한 9750H와 RTX까지 넣어버렸기 때문에 발열은 어느 정도 생각을 발열과 팬소음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할게요. 모니터. 우선은 광활한 17.3인치의 모니터를 볼 수 있고요. NTSC. 네. 72%, sRGB로 치면 거의 100%의 색지연율 괜찮고요. 헤르츠 또한 144Hz로 네, 게이밍에 특화된 모니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밝기 같은 경우는 300니트 정도 밝기가 측정이 돼서 뭐 실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단 밖에서는 조금 네, 밖이 너무 환한 상태에서는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제품은 밖에서 쓰는 용도는 아니에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밖에서. 예,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테스트 넘어가 봐야죠. 배터리 유튜브 돌려봤고요. 유튜브 돌려보니까 1시간 45분 나왔습니다. 45분. 네, 1시간 45분이에요. 1시간. 네. 배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밖에서 쓰라고 만든 제품은 아니에요. 네.
그냥 배터리가 달려있다 정도로만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유전원 상태에서 하셔야지 풀 성능과 제대로 된 사용성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배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럼 궁극의 이제 게이밍 테스트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롤 최상업으로 돌렸습니다. 최상업으로 돌려서 요즘 제가 이제 항상 트레이닝 모드로 하다 보니까 본 게임으로 해달라고 해서 본 게임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150프레임에서 190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이 헤르츠 모니터 헤르츠가 144헤르츠 임을 감안을 하면은 충분한 성능을 다 발휘를 해주고 있다. 아주 부드럽게 롤 최상업으로 돌릴 수 있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치도 최상업으로 높여놓은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80에서 100Hz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 144 모니터 헤르츠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옵션 타입이 필요하긴 하지만 솔직히 80 FPS 나오는 거 보면은 플레이하는 전혀 문제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그 돌려봤습니다. 예, 이상하게 옵치보다 배그가 프레임이 더 잘 나와요. 배그 같은 경우는 울트라 옵션으로 최상업으로 했습니다. 최상업으로 한 결과 90에서 110 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거의 옵치보다 10 프레임 정도 더 나오죠. 더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못 돌리는 게임 없을 거예요. 네, 완벽한 제품입니다. 게이밍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요만한 제품 없습니다. 네, 정말 성능 하나는 빠방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 단점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 모니터예요. 모니터 17인치 정말 요즘 모니터가 점점 노트북 모니터도 커지기 있긴 한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15인치 보다가 17인치를 보니까 정말 이 광활한 화면과 144Hz와 그리고 네, 얇은 베젤, 색지연율 다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나름 하드웨어 추가할 수 있는 거 다 추가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모니터도 두 개가 동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게이밍뿐만 아니라 워크스테이션, 네, 일반 뭐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업무용으로 써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완벽한 성능과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 RTX예요. RTX가 어떻게 보면은 GTX의 이제 다음 세대 격으로 나온 그래픽 카드인데 GTX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에 더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RTX 같은 경우는 화질에 더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프레임은 당연히 더 잘 나오고요. 네, 더 빠르고 그리고 이제 GTX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을 RTX는 보여주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해가지고 뭐 빛의 갈라짐이 됐던 빛의 물리적 동작이 뭐 이런 거 보여줄 줄 안 돼요. 이거 비교하는 영상 보면은 예, 나름 뭔가 더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게임할 때 그래픽 하나는 더 GTX보다는 나은 화질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세 번째. 마지막, 요거를 다 담고 있는 미친 듯한 성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6기가 제품이에요. 16기가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8기가 제품을 팔고 있고, 16기가 뭐 16기가여서 그런 거 수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못 돌리는 게임 없어요. 다 돌립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그 게임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양의 제품이다. 네, 그게 마지막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단점 찝어드려야죠. 첫 번째 단점, 배터리 1시간 45분 유튜브. 네,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배터리는. 네,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달려있는 정도가 네, 그렇다라는 거고. 두 번째 단점이죠. 발열 소음이에요. 발열 소음. 뭐 이거는 9세대 이후로는 8세대 이후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제품 또한 발열과 소음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뭐 RTX 그리고 이제 빠방한 성능 이제 하드웨어 넣어갖고 꾸겨놓고 이 광활한 17인치 디스플레이는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리느냐, 보다 큰 화면과 보다 나은 성능 그리고 보다 좋은 화질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MSI의 GP75 레오파드 9SE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가성비로 따지기에는 네, 솔직히 그렇다. 가성비는 아니다. 하지만
갖고는 싶다. 예, 딱 결론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코롬에서 MSI 레어파드 9SE 제품 최종 리뷰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